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미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에도 견조한 성장률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흘 만에 반등을 시도한 후 다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PC 지표를 대기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S&P 500은 이날도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올해 들어 약 10% 상승했고 이는 지난 2019년 13% 상승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라 할 수 있죠. 한편 이날 오전 발표된 미국의 GDP 성장률 지표는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3.4%로 집계돼 이러한 수치는 경제가 강력함을 확인시켜줘 시장은 고금리에도 지난 18개월 동안 랠리를 펼쳐왔다 할 수 있죠. 이에 고용시장도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 21만 2천 건을 소폭 하회했고 이에 기업의 정리해고 동향을 반영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어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덩달아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1만 9천 건으로 집계돼 직전 주보다는 2만 4천 건이 늘었지만 여전히 기존 실직자 중 새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할 수 있죠. 한편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될 2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를 주시하고 있고 이에 2월 근원 PC 물가는 전월 대비 0.3% 올라 1월 0.4%보다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연간 상승률은 2.8%로 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밤 발표될 PC 물가 지수가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근접을 하게 되면 페드는 올해 금리를 3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주가는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변동성 지수는 13 수준으로 2개월 범위의 하단에 머물고 있고 이 같은 뜻은 현재 투자자들은 질서 있는 시장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죠. 한편 엔비디아는 이날 강보합 상태로 마감하면서 주가는 905달러로 마감했고 엔비디아는 장중 한때 900달러 선을 깨고 내려가 891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주가는 87%, 지난 1년간은 240%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3월 들어 820에서 920달러대에서 머물고 있고 즉 이러한 말은 최근 상승세의 추세가 다소 주춤했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상승 패턴에 있어 지금의 베이스 구간은 적어도 앞으로 3-4번은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잠시 조정을 겪게 되면 좋은 매수의 찬스가 왔다 생각이 들며 이러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사업은 여전히 강력하고 장기적인 수요의 측면에 앞으로도 더 강력한 성장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미국의 투자은행 모틀리풀은 1년 후 엔비디아의 주가가 2,000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 밝혔고 월가에서 엔비디아를 분석하는 60년 분석가의 평균 목표가 역시 979달러라 향후 8%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 생각이 들며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가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어 목표가를 상향하는 투자은행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2024년 회계연도 매출이 126% 증가한 609억 달러, 주당 순이익을 288% 증가한 12.96달러를 기록할 전망인데 이는 인공지능 전용 칩 H100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덩달아 엔비디아는 지난주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블랙웰이라는 신형 칩을 공개해 이는 올해 말부터 시판에 들어서 매출은 더욱더 증가할 전망이라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2025년 회계연도 주당 순이익은 25달러가 될 전망이고 이는 올해 회계연도의 12.96달러에 약 2배가량이라 할 수 있죠.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2% 이상 하락하며 175달러로 마감했고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30% 가까이 떨어져 올해 추정 EPS는 2.76달러로 전년보다 11%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1분기 테슬라의 영업 여건이 상당히 부정적이라 미국에서도 모델3 생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과 유럽 시장 내 수요가 저조한 편이라 주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생각이 들며 게다가 테슬라는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 BYD랑 경쟁을 하는데 약점이 저가형 차가 없어 이러한 저가형 차를 출시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빨라야 2026년에 나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나 테슬라가 잘 버틸 수 있는지가 테슬라의 주요 관건이라 최근 미국 고객들에겐 완전 자율주행을 한 달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면서
주가는 장중 한때 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테슬라 주가가 다소 많이 내려왔다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테슬라가 싸네 비싸다라는 논리로 보시기보다는 이 회사가 앞으로 과연 선도 업체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 투자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들며 하지만 지금 시장에선 중국 기업들의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중국 샤오미는 사상 첫 전기차인 SU7을 출시했다 밝혔고 가격은 4천만 원부터 시작해 최고급 모델은 5,500만 원에 달한다 할 수 있죠. 이에 샤오미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세탁기와 청소기와 같은 가전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해 3년여 만에 전기차를 정식 출시하게 됐고 이에 레이 대표는 SU7이 테슬라의 모델 3와 유사한 점을 밝혀 샤오미 자동차는 앞으로의 5년간의 노력으로 테슬라를 잡을 수 있는 자동차 회사가 될 것이란 포부를 밝혔는데 이어 애플의 주가는 이날 1.06% 하락해 171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최근 중국 내 판매 부진과 인공지능 경쟁에 밀려 주가는 연이 흔들려 현재 주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로 인해 애플은 그동안 경쟁사들보다 AI 기술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6월 WWDC에서 반전을 꾀하고 있고 이에 애플은 전 세계 개발자들을 초청해 애플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9월에 공개될 최신 아이폰에 담길 새 기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애플은 상계분기 연속 어닝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가오는 5월 1분기 실적을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최근 6만 달러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7만 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에 지속적 상승세로 인해 시장의 관심은 4월 반감기 전 비트코인이 반등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에 한 번씩 자동으로 발생하며 역사상 4번째인 이번 반감기 이후엔 비트코인 블록 보상이 6.25개에서 3.15개로 줄어들 예정이라 이러한 반감기와 더불어 지난 1월 출시된 비트코인 현무 ETF 수요 폭발은 큰 매도 압력 없이 수요가 동일한 상태에서 공급이 준다면 가격 상승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비트코인이 과거 반감기 때와 달리 올해는 비트코인 현무 ETF를 통해 수요가 급증했고 금리 인하와 같은 거시적 요인들이 맞물려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어 럭셔리 소매업체 RH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강력한 연간 가이던스를 밝힌 이후 주가는 17% 이상 급등했고 반면 최근 상장한 레딧은 내부자 매도가 발생하면서 주가는 14%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에 레딧은 3월 20일 상장을 하면서 장중 한때 57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리고 3일째는 30% 상승해 주가는 무려 61달러까지 올라갔고 나아가 4일째 장중 7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주가는 급격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이틀 새 주가는 무려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상장의 종가 기준까지 주가는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